안녕하십니까. 사전처럼 보는 조문 해설 시간입니다. 15조 볼 차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5조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라고 되어 있죠.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거래했다. 그럼 이 거래 취소할 수 있잖아요.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 동의 없이 했다. 역시 취소할 수 있죠.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의 대리에 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행했다. 역시 취소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미성년자라든가 피한정 후견인이라든가 피성년 후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이 제한능력자 측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 불안정하단 말이죠. 근데 제한능력자 측에서 취소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 그럼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언제 취소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촉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촉구, 예전에는 최고라고 했어요. 최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어보는 거야. 취소할 거요, 말 거요. 이렇게 물어보는 의미의 최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독촉의 의미가 있습니다. 최고라는 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빨리 돈 갚아라. 이것도 최고라고 부릅니다. 최고라는 건 두 가지. 권리자를 상대로 권리 행사 여부를 물어보는 것. 이렇게 물어보는 의미의 최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독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를 촉구로 바꿨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 다시 한번. 상대방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물어보는 거예요. 취소할래 말래. 다만 얘가 제한능력자인 상태에서 물어봤자 대답하더라도 그것조차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물어보긴 물어보되 언제 물어보냐? 능력자가 되고 나서. 얘가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야. 미성년자와 거래했어. 미성년자 갚하고 을이 거래를 했어. 근데 이 계약이 취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성년자가 됐어. 그럼 얘한테 한 달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너 미성년인 상태에서 나하고 계약한 거 있잖아. 그거 취소할래? 추인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취소할래? 추인할래? 여기서 추인이란 건 취소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취소권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기 뒤에 나옵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라고 해서 한번 모아서 나와요. 여기서 추인은 뭐다? 취소권 포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와 거래 행위를 한 을이, 상대방이, 얘가 성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얘한테 너 미성년일 때 나하고 한 계약을 취소할래? 취소를 포기할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촉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촉구를 했어. 내가 대답을 안 하네. 근데 그 대답이 발신주의라고 돼 있어요. 능력자로 된 사람, 미성년자였던 갑이 성년자가 됐어. 그리고 을이 갑에게 물어봤어. 근데 그 갑이 을이 정한 1개월 이상의 기간, 1개월일 수도 있고 1.5개월일 수도 있고 그 기간을 정해서 야 언제까지 답을 달라.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최고하면서 2월 2일까지 답을 달라. 2월 10일까지 답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기간 동안 확답을 발송을 안 해. 아무 말 안 해. 쉽게 말하면. 그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나 이거 취소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에 하나 얘가 아직 미성년인 상태야. 그럼 얘한테는 촉구를 못해요. 누구한테? 법정 대리인에게 촉구해야지. 갑이 미성년자야. 부모가 있어. 그 부모한테 당신 아들이 미성년자인데 나 미성년자 당신 아들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당신 미성년자인 아들과 내가 한 계약을
어떡할 거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법정 대리인이 역시 확답을 발송하지 않았어요. 그럼 역시 추인한 걸로 봅니다. 자, 여기 기본이야. 이렇게.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다음에 그놈한테 물어봤어. 또는 걔가 능력자가 되기 전에 법정 대리인한테 물어봤어. 근데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물어봤는데도 확답을 바라지 않았어. 그럼 추인한 걸로 봐요. 그런데 사망.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 즉, 이 확답을 할 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단순히 발송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사망이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유효하지만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언제 계약이 취소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다. 그래서 민법은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게 15조입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예를 들어 미성년자 갑이 부모 동의 없이 노트북을 을에게 팔았을 때 그 을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즉 갑이 성년자가 된 후에 그에게, 즉 갑에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즉 노트북 매매 계약을 추인할 거냐, 즉 취소권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취소할 거냐를 촉구, 즉 물어볼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촉구는 최고라고도 하는데 물어보는 게 있고 독촉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촉구는 을이 갑과 계약을 할 때 갑이 나 미성년자고 부모 동의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갑이 미성년자이면서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을이, 상대방이 알았냐 선의, 악의, 몰랐냐 선의 따지지 않고 촉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냥 촉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죠? 자, 이건 왜 문제가 되냐면 조금 이따 뒤에서 보면 철회, 거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선일 때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촉구는 을이 갑하고 계약을 할 때 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물어는 볼 수 있다. 선악불문하고 촉구할 수 있다. 만약에 능력자로 된 사람, 즉 성년이 된 갑이 을이 정한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즉 취소권을 포기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갑이 아직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부모에게 촉구할 수 있고, 부모가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역시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게 뭐냐? 민법 95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금전을 차용한 행위에 대해 그 후견인이 추인을 할 때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돈을 빌려서 나중에 후견인이 추인을 해. 이때는 만약에 그 후견 감독인이 있었다면 그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 이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여기에 적용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 후견인이 후견 감독인의 동의, 이 특별한 절차잖아요. 이걸 밟은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취소하는 걸로 보는 거죠. 950조에 보면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할 때는, 또는 미성년자 다음 각호의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동의할 때는, 대리를 하거나 동의를 할 때 후견 감독인이 만약에 있다면 그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서 대리하거나 동의를 받아서 동의하거나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아까 촉구와 연결해서 미성년자가 금전을 빌렸어. 동의 없이. 그거를
나중에 후견인이, 자, 갑이 미성년자가 너로부터 돈을 빌렸어. 근데 이 갑에 후견인이 있었단 말이야. 얘한테 촉구를 했어. 어떡할 거냐? 그럼 얘는 후견 감독인이 있다면 어떡할까요? 동의받아서 추인을 해야 돼. 근데 그런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았어. 취소한 걸로 본다. 취소한 걸로. 그렇게 조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50조는 우리 산업인력관리공단 자격증 문제 중에서 950조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건 없고요. 가족법상 행위죠. 법무사 시험만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950조는 15조를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취소한 걸로 보게 됩니다. 조금 까다롭죠, 마지막에. 자,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제한능력자에게 촉구를 못하죠. 법정 대리인에게 촉구해야 되죠. 그죠?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면 그한테 촉구하는 거고,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했다면 그 법정 대리인에게 촉구해야 되죠. 그 밑에 거 갑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 범위를 정함이 없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 취소할 수 없는 애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취소할 수 없는 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정하지 않고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요렇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이 피성년 후견인이 범죄를 행위할 때는 후견인이 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걸 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후견인이 대리해야 돼. 문제는 이 피성년 후견인이 동의서를 위조했어. 여기서 문제예요.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성년 후견인의 동의받아 할 수 있는 행위가 없어요. 즉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없어요. 성년 후견이 게시된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는 성년 후견인이 대리하는 것만 있지. 성년 후견인이 동의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자신을 성년자로 보이게 한 거,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거, 부모 동의서를 위조한 거하고는 달리 설령 성년 후견인 동의서를 위조했다 하더라도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뢰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하더라도 이건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니까 병은 누구에게? 상대방이잖아요. 법정 대리인 누구야? 을에게 촉구할 수 있는 거죠. 갑에게 촉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을은 누구에게 촉구할 수 있다? 갑이 아니라, 병은 누구에게 촉구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인 갑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 후견인 을에게 촉구할 수 있는 거죠. 틀린 지문이죠.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계약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 악의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촉구할 수 있다. 옛날엔 최고라고 했죠. 최고라고 되어 있을 때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뭘로 바꾸면 돼요? 촉구할 수 있다. 그러면 되죠. 옳은 지문이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 보호를 위한 촉구가 있고, 촉구했는데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기본이 추인한 걸로 봐요. 근데 예외적으로 취소한 걸로 보는 경우가 있다. 구별해서 15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웠죠. 상대방 보호장치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그거 이제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